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도에 지역인재 제도를 통해 입사한 김미래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거 발표를 한번 해보니까 저는 이제 지역인재 제도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이 제도를 다 알고 오셨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역인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지역인재 9급은요. 이제 대상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 그리고 전문대 학생들이고요. 수습 공무원 선발은 이제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추천한 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 전형 면접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 후 6개월간의 수습 업무를 거친 후에 임용 여부를 심사 걸쳐서 최종으로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이제 학교 취업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중학교 때 딱히 관세청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고기 뷔페 가고 이런 식으로 놀러 다니고 했는데 저는 이제 경제하고 무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보다는 회계나 무역을 알려주는 특성화를 가는 게 저한테 맞겠다 싶어서 특성화고를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그 교내 교과목을 통해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이제 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무역 동아리, 그리고 창업 동아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나서 고3이 되니까 대학교에 들어갈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9급 공무원 지역인재에 지원한 이유는 사실 이제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붙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아요. 사실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이걸 지원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지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어차피 떨어져도 큰일이 나는 게 아닌데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대학교와 취업을 같이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역인재 제도에 지원하기 전에 제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여기에 써보았는데요. 지역인재 제도에 지원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역인재 9급에는 총 13개의 직렬이 있는데요. 제가 지원한 관세 직렬, 그리고 기계 직렬, 보건 직렬 등의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자신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렬을 정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상업고등학교인데 기계직렬 같은 타 직렬을 지원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지역인재 공고에 나와 있는 인정 자격증이 있으면 타 직렬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신인데요. 이제 지역인재를 지원하실 때는 학과 성적이 상위 30% 이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또는 모든 전문 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 교과 평균 석차 비율이 상위 30% 이상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3.0 이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신을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내신 다음에 필기, 면접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시는데요. 필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9급 공무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사전 조사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직렬에 대한 지식 같은 것을 이제 면접관들께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의 세 과목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각 과목당 20문항으로 20분씩 총 60분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이제 제가 여기 필기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출제위원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작년 문제를 볼 수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가셔서 최근 3년간의 기출 문제를 확인하시고 한번 모의고사 느낌으로 풀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의 발전 가능성도 면접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 조사서는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작성하고 면접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서에 다음과 같이 세 문항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기와 비전을 쓰고, 이제 두 번째는 대처 능력, 세 번째는 학교 생활 같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면접 질문은 제가 실제로 받은 질문을 써보았는데요. 저는 사전 조사서에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였고, 창업 동아리 활동에도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사전 조사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가져야 할 덕이나 평소에 인성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최종으로 합격한 후에 지금 현재는 서울세관 FTA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사이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지역인재 9급을 합격을 하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직자의 자세,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모든 관세법 전반이나 세관 업무 같은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관 견학 및 실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게 뭘까 하는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공부 기간이 짧은데 붙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부담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교과목으로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지역인재를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렬을 찾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 생활도 업무기 때문에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맞는 부분에서 자신이 업무를 풀어나가야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학생들분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챙기셔야 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을 챙기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면접 때도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직렬에 가는 게 정말 좋은 걸까, 아니면은 다른 직렬이 맞는 걸까 하는 것을 많은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강의해 주신 김미래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잠시 후에 Q&A 시간이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상업통상지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희준님께서 일반직 지역인재 7급 채용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7급 전형으로 합격해서 현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인사팀으로 발령 나 있습니다. 이주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강의는 이제 간단히 끝이 아닌 시작,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해봤고, 안에 컨텐츠는 이제 제가 합격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이제 필기 시험이랑 면접 어떻게 준비해서 합격했는지,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간단히 보시면 뭐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대졸자 혹은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제 전문대학교 등의 이제 졸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수습으로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타서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7구급 이제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이런 과정이고요. 제가 이제 수습해놓고 관로해서 공무원 신분 X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이제 사기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개월 이제 9급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인턴을 쓰고 정사원 시키는 거고 7급은 1년 동안 시키고 정사원으로 전환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7급은 120명, 9급은 170명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이게 7급 기준이고요. 지원 자격 기준은 석차 10% 이내가 이제 각 대학교에 있는 학과 1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점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익 700 이상, 한국사 2급 이상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 대학교별로 대표 선발을 합니다. 이제 뭐 TO가 있어가지고 총장 추천을 누구를 받을지 각 대학별로 선발을 한 다음에 거기에 선발이 된다면 피셋이라는 공직 적격성 이제 필기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면접하고 최종 합격하는 그런 전형이고 피셋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 과목이 있어요. 세 가지가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있고 각 과목별로 이제 40문제에 90분이에요. 그럼 마킹 시간 한 10분 빼고 한 문제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강한 과목이 생기고 제가 분명 약한 과목이 생겨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면서 또 과목 내에서도 유형별로 얘네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또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1분 30초 이내에 끊을 수 있는 유형이 있고 2분을 넘기더라도 풀기 어려운 유형이 있어요. 본인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상당히 파악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피셋 실질적으로 필기 시험장 가서 이제 제 기준에선 그랬어요.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정도 확실히 풀었다라고 생각되면은 잘 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문제는 뭐 별표 치거나 이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시간 남을 때 풀고 거의 뒤에 뭐 한 대여섯 문제는 찍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의 수준이 쉽지는 않다. 상당히 공부량이 필요가 하고 특히 뭐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언어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비포 용지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비포 용지 한 면에 두 문제예요. 한 문제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잘 안 읽혀요. 왜냐하면 뭐 지문이 나오는 게 보통 뭐 조선왕조 의궤 실록 이런 내용이에요. 용어도 어렵고 술술 저희가 뭐 이제 아티클 읽듯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공부했던 흔적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2달 조금 넘게 풀었던 분량이고 저 위쪽에 보시면 이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제 그 제가 풀었던 문제집이랑 위에 서브노트랑 밑에 이제 B5 용지 저기는 그 제 이면지죠. 공부하면서 썼던 종이들. 이거 이제 왼편에 있는 게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주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시점 지오점 KR 가면은 기출 문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프린트해서 쭉 다 풀어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띄우는 겁니다. 요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 물론 이만큼 안 풀어도 합격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만큼 더 많이 풀어야지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요 정도는 해야지 좀 자신감이 붙어요. 아,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어떤 부분에 좀 약하구나.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필기를 이제 되고 나서 제가 면접 준비를 했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공직박람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이번 이제 모의 면접 실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부대 행사 개념으로 현 공직자분들이 모의 면접을 직접 해주세요. 저도 받았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답변이나 이제 태도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 현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면접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저 때는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가 생겨요. 그럼 카페에서 합격자, 이제 필기 합격자들끼리 이제 스터디 모임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뭐 휴학한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재학 중인 사람들,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2-3번씩 만나면서 같이 뭐 정책 공부도 하고 면접 공부, 그리고 뭐 서로 모의 인터뷰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정책 브리핑 사이트라고 있어요. 이게 korea.kr 사이트인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전 중앙부처의 이제 보도 자료가 여기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 면접을 준비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데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가고 싶다. 그럼 거기서 너가 뭐를 하고 싶냐? 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애티튜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처의 지금 현안이 뭐고 어떤 걸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 있고 어떠한 부분은 어떠하고, 여기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면접은 사실 면접까지 올라왔다면 어느 정도 실력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저는 준비된 거랑 태도와 자질, 그걸로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기재는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문이나 방송도 좀 매일매일 이렇게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인터넷 뉴스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신문 넘기면서 봐야지 뭔가 이게 머리에 더 많이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그걸 잘 안 해서 면접 준비할 때 사실 좀 후회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 문화, 사회,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치 각 분야별로 머리에 정리가 돼요. 본인도 모르게. 그게 배경 지식으로 깔리고 면접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스텝이 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양 열어 가지고 체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해보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바쁘시고, 바쁜 데는 정말 밤새면서도 많이 일을 하시고, 교대로 근무하신데도 상당히 힘들고, 여러 가지 직종 그리고 분야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편하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말을 하면 책임감과 소명감 상당히 필요한 직업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 안정성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어느 직업보다 이제 안정성이 큰 직업이고, 두 번째가 다양한 직무 수행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그 학사 때 기계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 발령을 받아서 처음에 대변인실에서 근무했고, 두 번째 산업기술개발과에서 근무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인사팀에 발령 나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즉 공대생이잖아요.
근데 홍보해보고 이제 두 번째 과는 제 유관이죠. 산업기술개발과니까 R&D 관련이니까 그거는 저의 완전 직접적인 유관된 업무를 해본 거고 세 번째 인사 전혀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공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뭐랄까 이 캐파를 늘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고 해도 또 여러 선배님들 많이 도움도 주시고 공부도 하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취감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치관을 정말 잘 정립을 해야 돼요. 특히 직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돈, 명예, 일, 여유 이러한 가치들을 양립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는 버려야 되고 무언가는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돼요. 특히 뭐 이제 공직의 단점이라면 돈은 좀 우선순위 갖추어서 상당히 뒷전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명예와 일 뭐 이런 부분은 타 이제 직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야 직무를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은 그 본인의 적성이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고등학생이든 아니면 대학을 간다 했을 때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하던 뭐 동아리, 봉사활동, 뭐 여러 가지 뭐 인턴이나 다양한 활동들 저는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학생 때는 뭐 공납금이나 이런 게 이제 돈을 내고 다니고 권리를 얻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 돈을 받으면서 책임과 의무로 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뭔가 다양한 경험을 정말 트라이 할 수 있다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의 특권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웨이 정신.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제 또 마이스터고나 그쪽에서는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누구는 어디 붙었더라, 누구는 뭐 몇 개 붙었더라, 막 이런 게 막 들려요 주위에서.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흔들려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걸까? 근데 이게 5개를 붙던 10개를 붙던 정말 상관없는 게 그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에 한 개 갈 거라고요. 한 개. 그러니까 여러 개 붙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거 오더라도 질투심으로 이렇게 자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그냥 선망의 대상으로 본받을 좀 본받고 내가 또 이제 자극 받아가지고 긍정적으로 자기 외부 효과를 좀 긍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공무원 자체가 이게 한자어로 뜻풀이를 하면은 공평할 공자에 힘쓸 무자에 인원 원자예요. 공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공직을 준비하신다면 좀 뭐든지 그렇습니다. 단어를 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보고서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뜻 자체를 가슴에 좀 새기고 좀 열심히 또 공부도 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공직으로 입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을 이제 영어로 풀더라도 public servant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공직도 public service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래님과 이희준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분께 직접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9급 채용 그리고 지역인재 7급 채용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공무원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부터가 막막한 거예요. 물론 뭐 모의고사도 있고 면접도 있지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1학년이세요? 아니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 3학년이시면 저는 일단 내신은 이제 3학년까지 쌓였잖아요. 그럼 내신을 쭉 챙기신 다음에 저 때는 그 지역인재 문제집이 많지 않아서 일반 9급 공무원 책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9급 공무원 책으로 하시는데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 했는데 그거를 푸시면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로 계속 풀으시면서 시험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희준님은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따로 없을 것 네, 같아요.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설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공무원을 문제집만 푸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인강은 따로 듣지 않고 공무원이랑 이제 수능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교재는 공무원 9급 문제랑 이제 수능 준비하는 그 교재로 공부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지역인재 7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피셋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도 받으시고 면접 준비까지 하셨을 텐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프로세스 도표에서 빨간색으로 별표 표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 학교장 추천 거기가 별표가 3개였고 피셋이 2개, 면접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인 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지 프로세스를 타서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이제 총장 추천 받는데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허들이 저한테는 가장 높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점이랑 여러 가지 이제 각 학교별로 뭐 지표가 있을 텐데 저보다 학점이 높은 분이 저희 같이 엔트리로 올라왔었고 그래서 면접에서 정말 제가 뭐 이러이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엄청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받을 때 가장 떨렸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받고 났더니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텍스트만 보고 공직 적격성 뭐 평가라고 돼 있어서 아니 뭐 적성 검사 수준인가 보다 그냥 뭐 일반 사기업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인적성 검사 같은 거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거는 해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시 사이트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보니까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정신 차리고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별표가 하나지만 면접도 사실 정말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뭐 몇 명 안 떨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2배수나 뭐 많아봤자 1.45배수 정도인데 그러면 한
대여섯 명 들어가면 한두 명씩 요래 떨어지는 꼴인데, 근데 그 뭐랄까 후보분들이 다 만만치 않다. 적어도 준비를 나 정도는 한다고는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자기 자질에 대해서, 그리고 공직과 공무원 그런 그 근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내가 겪어왔던 봉사활동이나 뭐 경험들, 이제 소소하게 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거를 왜 정말로 했을까, 그리고 그게 그러했던 경험들이 정말 내가 공직에 임했을 때, 공직을 할 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또 나와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에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준비 기간을 또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 제 합격한 동기들이랑 이야기를 보면 완전 천차만별이거든요. 사실 뭐 특정 다른 뭐 어떤 대학교에서는 그거를 또 뭐 반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건 온도차가 좀 심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셋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사이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면접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바짝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도에 대해서는 뭐 한 조금 한 2~3달 정도는 알고 있었죠. 아,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이제 저희 학교 사이트에 그 안내 이제 공지가 올라왔고, 그걸 이제 읽어보면서 사전 뭐랄까 스터디는 좀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피셋 준비를 할 때도 처음에 이제 감이 없으니까 주위에 이제 친구 중에서 좀 뭐 피셋 저 시험이 이제 행정고시 1차 시험이랑 같은 시험이거든요. 같은 문제 수에 같은 시간대에 풀어요. 그래서 준비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급 지역인재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서 2~3달 정도 2달 정도 필기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순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랑 그리고 주말에는 안 쉬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또 피셋이 좀 체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는 시험인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제가 그 기본서를 이제 각 과목별로 3권 그거를 한 사이클 돌리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 안에 내가 한 사이클을 쭉 훑겠다, 공부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은 투자를 해야 돼요. 요 시험에.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면 한 사이클이 돕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2달 차부터는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 섹션, 뭐 언어 논리의 어떤 부분은 내가 약하구나, 상황 판단에 어떠한 뭐 문항 이런 유형은 내가 약하다, 그거를 체크를 하기 시작하고, 그 2달 차부터는 이제 그걸 풀면서 이제 기본서들을 한 2~3 사이클 정도 더 돌려요. 그러면은 좀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막 저는 사실 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 딱 풀었다. 뭐 작년 기준으로 평균 70이 합격선이었다라고 했을 때 쳤는데 50몇 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짜증나서 막 혼자 영화 보고 오고 이랬어요. 그리고 도저히 앉아서 이제 분이 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놀고 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자리 엉망으로 해놓고 이제 근처에 뭐 영화관 가서 혼자 영화 보고 계속 속으로 달래고 돌아와서 이제 꾸겼던 시험지 다시 펴가지고 막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져서 틀렸는지 다시 체크하고 뭐 새벽까지 좀 정리한 다음에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고 뭐 처음에 뭐 정말 합격 점수까지 나왔겠어요.
처음에 딱 풀면 너무 자괴감이 많이 생겨요 이게. 근데 그거를 아마 다른 친구도 똑같이 그랬을 것이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또 오르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언어에 조금 늘 약했어요. 저 공대생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원래 또 언어를 제가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험 치면 언어는 내가 언어로 90 이상 맞기는 어렵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나와 그 시험과의 적당한 타협을 봐야 돼요. 언어 논리는 나는 85를 목표로 한다. 이런 게 좀 잡혀야 돼요. 자료 해석은 나는 이건 조금 내가 강한 것 같아. 빨리 풀고 감도 빨리 익히는 것 같아. 이거는 9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런 약간 그 과목별로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장내에 있는 다양한 멘토링관 그리고 부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해 주신 김미래, 이희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